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40명에게 7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4.3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열린 특별 재심에서도 3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희생자를 대신해 법정에 선 유족들.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70여 년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가 선고된 이들은 4.3 당시인 1948년 12월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2,530명 가운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지난달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한 20명. 곧이어 두 번째로 재심을 청구한 20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시 구절을 인용해 재심 소회를 밝혔습니다.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되었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유족들은 70여 년이 지나서나마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직권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셔서 고인이 계신 조국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되지 않으셨을까. 첫 특별재심 공판에서도 무죄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4.3 당시 국가보안법과 포고령 위반 혐의 등으로 일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한 90살 고태명 할아버지 등 3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미군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1명도 포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로 말로서 참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고 말이 안 나옵니다. 4.3 특별법 개정 이후 희생자 73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성과를 보이면서 나머지 수형인들에 대한 빠른 명예회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수형인들의 무죄 판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과 달리 법원에서 일반 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은 여전히 재심 절차가 까다로워서 유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3 당시 살던 옛 집터를 찾은 80살 고춘자 할머니. 옛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곳에서 총을 맨 경찰에게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만큼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당시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란 음모죄로 징역 7년형을 받고 대전 형무소로 끌려간 뒤 6.25 전쟁으로 행방불명됐습니다. 사람시다 사탕상 고마이. 이제도 사탕을 못 사탱이라 마시면. 고 할머니는 4.3 특별법이 개정되자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특별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버지의 희생자 심사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항고하는 바람에 혹시나 재심이 중단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경례도 돌아가셨지만은 죄는 없다는 걸 밝혀졌으면 그보다 더한 것이 없은 것 알마 마시. 4.3 당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받았던 한복순 할머니. 한 할머니 역시 특별재심 준비에 나섰지만 70대의 나이에는 버겁기만 합니다. 판결문을 국가기록원에서 직접 확보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챙기는 데 걸린 기간만 5개월. 변호사 선임 비용도 국선 변호인을 쓰는 군사재판 수형인보다 5배가량 비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기 생계하는데 그것도 좀 지장이 많았고요. 또 변호사 비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또 돈이 뭐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4.3 당시 좌익 활동에 연루됐다며 내란죄 등으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일반 재판 수형인은 1,500여 명.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돼야 청구할 수 있지만 4.3 특별법에 따라 4.3 희생자와 수영인이면 새로 증거가 없어도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군사재판 수영인과 달리 일반 재판 수영인들은 본인이나 유족들이 재심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유족이 없거나 고령인 경우 특별 재심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재판 수행인들에 대한 자료의 어떤 체계적인 정리도 필요하고 또 유족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이제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재심만큼은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이용해서 명예를 자연스럽게 회복해주고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유족들의 바람이고 강력하게 정부에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재심을 청구한 4.3 수영인 620명 가운데 일반 재판 수영인은 13%인 80명에 불과합니다. 4.3 특별법이 개정된 뒤에도 명예 회복을 위해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일반 재판 수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 달에 발효될 걸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오영훈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2일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을 오는 6월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기간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정하는 안 등이 담겼습니다. JDC가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이 4번째 도전 끝에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 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도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차례나 심사가 보류된 첨단과기단지 2단지 조성 사업. 도의원들은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중수도 처리량을 30%로 높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 일반 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데들도 40%, 50%를 중수도 처리를 해요. 다른 대규모 그 개발 사업 단지들 지금 최근에 하는 것들은 100% 중수도를 처리를 해요. 중수도가 현실적으로 정말 실제로 중수도처럼 활용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업 부지 안에 있는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사 시의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감 대책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에서는 곶자왈 지대 등 환경 훼손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변에 지금 저희 동백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훼손,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들은 어떻게 마련이 좀 되고 있습니까? 원형으로 보존되는 것이 한 70%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하는 계획하는 내용들이 친환경적으로 제주의 자연을 저희가 보여주기 위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첨단과기 2단지는 중수도 처리량을 50%로 높이고 자연체험파크는 법정보호식물 보호대책을 세우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의회 앞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와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라는 찬성단체와 비하와 혐오 표현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항구도시 목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 목포세관 창고가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마세도시 목포의 음식을 맛볼 수도 있고 세관의 역사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양정은 기자입니다. 120년 오랜 역사를 지닌 옛 목포세관.
1897년 대한제국 시기 일제가 아닌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문을 열고 목포항의 관세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일흑 300이라 불리던 특산품인 김, 쌀, 면화, 소금이 가득 들어찼던 목포세관 창고. 근대기 개항도시의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786호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에 필요한 배에서 그 선박에서 입출항하는 모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애국에서 들어온 LA 건축물 중에 일종이다. 오랜 세월 끝에 목포세관 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새 이름은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목포시의 슬로건인 맛과 목포세관의 첫 이름이었던 해관에서 따왔습니다. 개항의 역사, 그다음에 목포 관광 플랫폼의 어떤 그런 역할, 총체적인 어떤 복합 기능을 함으로써 어떤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원도심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창고인 미식문화갤러리는 맛을 주제로 간단한 요리 체험과 시식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이 있는 식품들을 판매합니다. 또 작은 창고인 해관 1897은 세관의 역사를 담은 전시와 관광지를 안내하는 쉼터로 구성됐습니다. 상권 자체가 많이 이축돼 갖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오픈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더 오겠죠. 손님들도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시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옛 목포세관은 다음 달 말 정식 개관을 하고 6월부터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졌던 어제와 달리 오늘 전국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에는 제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20mm로 비가 많이 오진 않겠고요. 추적추적 내리겠는데요.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날씨지만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에는 다시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 13도 안팎에 그치겠고 바람도 불면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13도, 남부 지역 16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북부와 동부 지역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와 남부 지역 19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늘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당분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그젯밤 10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A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A씨를 구조해 119에 인계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사업에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 한라병원을 선정하고 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닥터 헬기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는 전국에서 8번째로 올 하반기부터 도입돼 도내 중증 외상 환자나 심뇌혈관 질환자 응급 이송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74주년 4.3을 맞아 각급 학교에서 평화 인권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4.3 명예교사로 위촉된 유족 4명이 제주 남광초등학교 5학년 8개 반에서 평화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62개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업에 나선 명예교사들은 4.3 당시 자신과 가족이 겪은 참상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4.3 제74주년을 맞아 K리그에서도 추모 행사가 펼쳐집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는 다음 달 2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구FC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추모 상징인 동백꽃을 유니폼에 달고 경기에 나섭니다.
또 대구전 당일 경기장 전광판에 제주 4.3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제주와 경기를 펼칠 대구FC 선수단도 동백 마스크를 쓰고 입장해 추모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내 한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봄 고사리 채취철을 맞아 길이름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길이름 안전사고가 246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4월에서 5월 사이 고사리 채취와 관련한 사고로 집계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